한 발에 20억, 미국 패트리엇은 한 발에 70억입니다. 그런데 그 70억짜리가 놓친 걸 20억짜리 한국 미사일이 잡았습니다. 중동의 한 도시 하늘에서 벌어진 일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하 7로 떨어지는 탄도탄을 천궁이 폭탄도 없이 그냥 박치기로 들이받아 부쉈거든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손바닥만 한 쇳덩어리 하나가 시속 8,000km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하 7점, 광주에서 서울까지 2분이면 닿는 속도로 강철 탄도 하나가 중동의 어느 산유국 도시 하늘을 찢으며 내리꽂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탄두를 향해 또 다른 미사일 하나가 똑바로 마주 올라갔습니다. 폭탄을 터뜨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박치기였죠. 두 쇳덩어리는 부딪힌 자리에서 가루가 되어 한낮의 햇빛 속에 잠깐 번쩍이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그 하늘에서 70억짜리 미국 미사일이 놓친 표적을 20억짜리 한국 미사일이 박치기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처드 모건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년 넘게 무기 체계를 감사해 온 사람이고, 그전에는 30년 가까이 패트리엇 포대를 직접 굴렸던 방공포병 장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평생을 단 하나의 질문에 바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그 질문의 정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패트리엇. 미국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패. 그래서 그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 저는 읽기도 전에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날은 워싱턴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페르시아만의 한 산유국이 포화 공격을 받았어요. 국경 너머에서 탄도탄이 쏟아졌습니다. 한 발, 두 발이 아니었어요. 밤새 40발 가까운 강철 빗줄기가 그 나라 도시들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병원이 있고 정유시설이 있고 100만 명이 잠든 도시였죠. 그 도시 하늘에는 두 종류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전부터 깔려있던 패트리엇, 또 하나는 그 나라가 불과 얼마 전에 사들인 한국제 미사일 천궁2였어요. 결과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천궁2가 맡은 하늘에서는 39발이 날아왔고 그중 38발을 잡았습니다. 요격률 97%. 패트리엇이 맡은 쪽에서는 여러 발이 새어 들어갔고 그중 몇 발은 결국 땅에 떨어졌어요. 새벽에 정유 탱크 하나가 불기둥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진짜 이유는 그 옆에 적힌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천궁2 한 발의 가격 약 20억 원. 패트리엇 최신형 한 발의 가격 약 70억 원. 3배 반이나 비싼 우리 미사일이 놓친 걸 한국제 미사일이 잡은 겁니다. 그것도 한두 발 더 잡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잡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운이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날 오후 그 산유국은 미국에 긴급 요청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패트리엇 추가분이 아니었어요. 한국제 미사일을 더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천궁 요격탄을 밤새 거의 다 써버렸으니 한 발이라도 더 달라고요. 수송기가 바로 떴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미국 동맹국이 미국 한복판에 대고 미국 무기 말고 한국 무기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위원회 회의실 공기가 그날따라 무거웠습니다. 긴 탁자에 둘러앉은 사람들 얼굴이 하나같이 떨떠름했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위원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건, 이거 자네가 좀 들여다봐야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언론이 벌써 냄새를 맡았네. 20억짜리가 70억짜리를 이겼다는 제목이 돌기 시작했어. 우리 방위 산업 전체 신뢰가 걸린 문제야. 자네가 패트리엇을 제일 잘 알지 않나. 제가 30년을 함께 했죠. 그러니까 자네가 맡아. 가서 확인해. 데이터에 구멍이 있는지, 한국 쪽이 숫자를 부풀린 건 아닌지, 아니면 그냥 그날 운이 좋았던 건지. 위원장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셋 중 하나일 거라고 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정확히 셋 중 하나일 거라고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30년 묵은 확신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졌을 리 없다. 졌다면 거기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다. 한국이 만든 그 미사일은 어차피 출발부터 우리 것도 자기들 것도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 출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확신의 뿌리이기도 했고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잿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고쳐주며 생각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이면 끝날 일이라고. 가서 구멍을 찾아내고 보고서 한 장 쓰고 다시 패트리엇은 세계 최고라는 결론으로 돌아오면 그만이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 될 거라는 걸요. 제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22살에 처음 패트리엇 포대 앞에 섰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발사대, 그 거대한 상자형 발사관에서 화염이 솟구치며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은 적이 없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방패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후 30년, 저는 패트리엇과 함께 늙었습니다. 사막에서, 반도에서, 동유럽의 추운 기지에서요. 포대 지휘관을 지냈고, 교리를 다듬는 일에 참여했고, 예편한 뒤에는 의회에서 무기체계를 감사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맹국들이 패트리엇을 사도록 설득하는 자리에도 수없이 들어갔어요. 제 입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의 세계 표준은 패트리엇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패트리엇을 이겼다는 말은 저에게는 그냥 무기 하나가 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틀렸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게다가 저는 그 한국 미사일의 족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궁이라는 물건의 측면 제어 기술은 따지고 보면 한국이 처음부터 혼자 만든 게 아니었어요. 30년쯤 전 한국은 러시아 쪽에서 관련 기술 일부를 받아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도면 몇 장. 출발은 거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깔봤습니다. 남의 도면 받아서 흉내낸 물건. 동양의 후발 주자가 만든 짝퉁. 마하치를 박치기로 잡았다고? 그건 그냥 마흔발 중에 우연히 코스가 맞아떨어진 한 발이겠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미리 내려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첫날,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찾아왔어요. 그레고리 헤일. 패트리엇을 만드는 방산 기업 레이시온의 임원이자 워싱턴에서 가장 입김 센 로비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맞춤 양복에 금시계, 악수할 때 손에 힘을 꽉 주는 그런 사람이요. 제 사무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더니 묻지도 않은 커피를 비서에게 시켰습니다. 모건 조사관님.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 깔끔하게 끝냅시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한국 데이터 말입니다. 조작이에요. 그가 단정 지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빨리요.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전에 러시아 도면이나 봤던 나라가 무슨 마하치를 잡습니까? 그쪽 정부가 수출 좀 늘려보겠다고 숫자를 부풀린 겁니다. 뻔하잖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거북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아직 데이터를 한 장도 안 본 사람이 말이죠. 근거가 있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근거요? 헤일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패트리엇이 세계를 지켜왔다는 게 근거입니다. 우리가 깔아놓은 게 몇 개 나라인 줄 아세요? 그게 다 흔들리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맹국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서면 그게 미국 안보에 좋은 일입니까?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향수 냄새가 확 끼쳐왔어요. 비싸지만 어딘가 역한 냄새였습니다. 조사관님은 평생 패트리엇 사람이셨잖아요. 이쪽 편 아니십니까? 보고서 한 장이면 됩니다. 데이터 신뢰성 문제 있음. 교전 환경 특수성. 그 두 줄만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덮으러 온 거였습니다. 헤일 씨,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패트리엇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패트리엇을 사랑한 건 그게 미국 거라서가 아니라 그게 제일 잘 막아서였습니다. 만약 그게 더 이상 제일 잘 막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헤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조사관님 자리 생각보다 약합니다. 의외 사람들 마음 바뀌는 거 한순간이에요. 괜히 영웅 노릇하다가 30년 경력 끝에 한국 미사일 광고나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그는 커피에 입도 안 댄 채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식어가는 커피에서 김이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저는 분명히 해일과 같은 결론을 의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부풀려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해일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결론이 더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한쪽 편이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해일이 원하는 건 진실의 편이 아니라 돈과 체면의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저더러 거기 서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 커피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운이든 조작이든 아니면 정말 한국이 뭔가 다른 걸 만든 거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누가 옆에서 결론을 정해주는 건 사양이다. 그날 밤 저는 교전 기록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그 산유국이 그날 밤 겪은 모든 것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찍혀 있는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요. 헤일은 그게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는지 직접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데이터가 도착한 건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다 끄고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켜놓은 채로 화면을 마주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고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멀리서 청소 카트 바퀴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저는 커피 대신 찬물을 한 잔 떠놓고 마우스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작을 찾는 건 제 전공입니다. 부풀린 데이터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거든요. 시간이 너무 깔끔하게 떨어진다든가,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가 슬쩍 끼어 있다든가. 30년 가까이 이 일을 했으니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출 욕심의 숫자를 손봤다면 제가 그걸 못 찾아낼 리 없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의 궤적을 열었습니다. 마하 7로 떨어지는 탄도탄, 천궁2 요격탄이 그걸 향해 마하 4.5로 마주 올라갔습니다. 둘이 부딪히기 직전의 상대 속도는 마하 11이 넘었어요. 저는 그 충돌 직전 0.001초 단위의 좌표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작된 데이터라면 여기쯤에서 어색함이 보여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요격탄의 진로가 아주 미세하게 꺾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치 떨어지는 표적의 움직임을 0.001초마다 다시 계산해서 살짝살짝 코스를 손보는 것처럼요. 저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운으로 맞은 궤적이 아니었습니다. 운으로 맞았다면 직선으로 올라가서 우연히 부딪혀야 해요. 그런데 이 미사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표적을 따라가며 진로를 고쳐잡고 있었습니다. 8,000km로 떨어지는 점을 정확히 따라가면서요. 저는 두 번째 표적을 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세 번째도, 다섯 번째도, 10번째도요. 38발이 전부 같은 방식으로 표적을 끝까지 추적해서 박치기로 잡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폭탄을 터뜨리지 않고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패트리엇 쪽 기록을 나란히 열어봤습니다. 같은 밤, 같은 하늘이었죠. 패트리엇도 분명히 잘 싸웠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패트리엇은 좋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마하 7짜리 몇 발이 새어 들어간 그 지점을 들여다보니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표적이 너무 빨랐어요. 우리 미사일이 마지막 순간에 진로를 고쳐잡는 그 정밀함이 거기서는 한 박자 부족했습니다. 20억과 70억의 차이가 거기서 갈렸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로 제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문장이 그날 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패트리엇은 세계 최고다. 정말 그런가? 저는 헤일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가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환경이 특수했다. 표적이 운 나쁘게 어려운 각도로 들어왔다. 그런 말로 이 데이터를 덮으려 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정이 넘도록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이건 조작이 아니다. 이 한국 미사일은 그날 밤 정말로 마하 7을 따라가서 박치기로 잡았다. 39발 중 38발을요.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남의 도면 몇 장으로 시작했다던 나라가 어떻게 시속 8,000km로 떨어지는 점을 0.001초 단위로 따라가서 정확히 들이받는 물건을 만들었는가? 폭탄도 안 터뜨리고 그냥 박치기로 부수는 그 무식하면서도 정밀한 방식을 도대체 어떻게 완성했는가? 저는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그 산유국행 항공권 예약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원래는 적당히 둘러보고 보고서 한 장 쓰면 끝낼 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진짜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미사일이 실제로 하늘을 지켰다는 도시로요. 그곳에는 그날 밤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놓친 것을, 천궁이 받아내는 걸 직접 본 사람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30년 묵은 확신을 가방에 넣고 떠났는데 어쩐지 그 가방이 점점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30년이 무너지는 첫 번째 균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발사대를 돌리지 않는 미사일. 그 이야기부터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한낮은 숨이 막혔어요.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일렁였고 모래 섞인 바람이 입안에서 서걱거렸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그 나라 방공 부대의 작전 장교였습니다. 젊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이었죠. 먼 길 오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손이 거칠고 뜨거웠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 어디 보자. 너희가 그날 밤 뭘로 막았는지. 장갑차를 타고 기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사일을 처음으로 직접 봤습니다. 천궁2 발사대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패트리엇 발사대 앞에 서왔습니다. 패트리엇 발사대는 언제나 표적이 올 방향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요. 적이 동쪽에서 오면 동쪽으로 럭비 선수가 공을 차듯 일단 방향을 잡아놓고 그쪽으로 쏘는 거죠. 그게 제 눈에 익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궁 발사대는 하늘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도 아니고 그냥 위를요. 마치 우물처럼 수직으로 선 발사관 몇 개가 나란히 하늘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방향이 안 맞는데 제가 작전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표적은 국경 너머에서 오잖소. 발사대를 그쪽으로 돌려놔야 하는 거 아니오?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안 돌립니다. 돌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소리요. 위로 쏘면 표적을 어떻게 따라가는데. 일단 띄우고 나서 공중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가 손바닥을 펴서 위로 톡 올려 보였어요. 발사 순간엔 미사일 본체에 불을 안 붙입니다. 발사관 아래에서 가스가 한번 푹 뿜어져 나오면서 미사일을 그냥 위로 톡 밀어 올려요. 미사일은 잠깐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표적 쪽으로 돌리고 그제야 엔진에 불이 붙어 날아가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병뚜껑을 엄지로 톡 튕겨 공중에 올려놓고 떨어지기 전에 손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 천궁은 일단 미사일을 하늘에 띄워놓고 어디로 갈지는 그 뒤에 정하는 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발사대를 안 돌려도 되니까 표적이 동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등 뒤에서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발사관은 그냥 하늘만 보고 있으면 돼요. 사방 360도 어느 쪽에서 와도 사각이 없습니다. 농구 자유투처럼 일단 공을 위로 띄우면 어느 골대로든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패트리엇은 럭비공이에요. 한쪽으로 자세를 잡고 차야 하니까 그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표적엔 한 박자 늦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그 약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그 문제를 고치려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도요. 패트리엇의 사각을 없애겠다고 사방을 다 보는 새 발사대를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몇 년 더 걸릴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그 숙제를 한국은 30년 전부터 풀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조사관님, 작전 장교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요. 계속하시오.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더 보여주시오. 그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 수직으로 선 발사관들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하늘만 올려다보는 그 우물 같은 발사관들이 어쩐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풀었을 뿐인데 벌써 제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가스로 띄워 올린 미사일이 도대체 공중에서 어떻게 스스로 방향을 트는가. 누가 핸들을 잡아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작전실은 시원했습니다. 바깥의 열기가 거짓말처럼 차단된 어두운 방이었어요. 벽에 걸린 큰 화면 여러 개가 푸르스름한 빛을 뿜고 있었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작전 장교가 그날 밤의 교전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천궁 한 발이 발사관을 떠나 공중에 떠올랐어요. 정말로 똑바로 위로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미사일이 공중에서 슬쩍 기울더니 기수를 옆으로 틀었습니다. 핸들도 없고 날개를 크게 꺾은 것도 아닌데 그냥 몸통이 휙 돌아갔어요. 어떻게 방향을 트는 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날개로 트는 거면 저렇게 빠를 수가 없는데. 옆구리에서 가스를 뿜습니다. 장교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미사일 몸통 옆에 작은 분사구가 여러 개 박혀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스를 휙 뿜으면 그 반작용으로 몸이 반대쪽으로 밀려요. 그러면 기수가 그쪽을 향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학교에서 배운 그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카누를 탄 사람이 노를 오른쪽으로 한 번 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오른쪽으로 밀면 배는 왼쪽으로 돌아가죠. 미사일 옆구리에서 가스를 뿜는 것도 똑같아요. 가스가 한쪽으로 나가면 미사일은 그 반대로 살짝 틀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알았습니다. 패트리어 최신형도 비슷한 걸 쓰니까요. 그런데 작전 장교가 영상을 마지막 순간으로 돌렸을 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적과 부딪히기 직전 천궁이 진로를 아주 미세하게, 그것도 여러 번 고쳐잡고 있었어요. 1000분의 1초 단위로요. 이건 또 뭐요? 제가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측면 분사구가 두 종류입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작은 거예요. 비행 중간에 기술을 표적 쪽으로 맞춰가는 용도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진짜인데 충돌 직전 마지막 순간에만 쓰는 큰 분사구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진로를 정밀하게 손보는 역할을 해요.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마하 7짜리 표적은 눈 한 번 깜빡일 사이에 운동장 한 바퀴를 지나가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 정확히 부딪히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1000분의 1초마다 진로를 미세하게 고쳐야 해요. 그건 작은 분사구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강하게 밀어주는 큰 분사구가 있어야 그 점에 코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패트리엇에는 그 마지막 한 겹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패트리엇이 마하 7 몇 발을 놓친 그 지점이 제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어요. 표적이 너무 빨랐고 우리 미사일은 마지막 순간에 한 박자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천궁은 마지막 1000분의 1초까지 표적을 따라가며 코를 맞췄고 우리는 거기서 손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걸 한국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요. 처음엔 러시아 기술 일부에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면 몇 장 수준이었다고 해요. 지금 이 큰 분사구, 작은 분사구로 나눠 놓은 구조는 한국이 30년 동안 직접 다듬은 거라고 하더군요. 30년. 저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제가 패트리엇과 함께한 세월하고 똑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 30년 동안 패트리엇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한국은 그 똑같은 30년 동안 남이 준 도면 한 장을 마하 7을 잡는 물건으로 갈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작전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푸른 화면 불빛이 천장에 어른거렸어요. 남의 도면 베낀 짝퉁. 제가 워싱턴에서 그렇게 불렀던 그 물건이 베낀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든 물건이었다는 게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비교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덮으려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제 보좌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조사관님, 이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사관님이 요청하신 그 교전 원본 데이터요. 갑자기 접근이 막혔습니다. 재검토 중이라는 한 줄만 떠 있어요. 누가 막았소? 제가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절차상 검토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워싱턴에 도는 요약 보고서를 봤는데 그날 밤 패트리엇이 놓친 부분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하시오. 헤일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닙니다. 조사관님이 한국 쪽에 매수됐다고요. 객관성을 잃었다고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작전실의 에어컨 소리만 귓가에서 윙윙거렸어요. 매수. 제가 30년 넘게 이 나라의 방패를 지켜온 사람인데 한국 미사일이 더 잘 막더라는 사실 하나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매수당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였습니다. 보좌관.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본 원본 데이터, 자네 따로 복사해 둔 거 있지? 있습니다. 잘 보관하시오.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오. 그게 진실이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헤일의 그 역한 향수 냄새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는 처음부터 이걸 덮으려고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덮는 걸 넘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 나라 방공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라시드 준장. 머리가 희끗희끗한 눈매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저를 자신의 지휘 벙커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그가 도시의 하늘을 지켜본 바로 그 방이었죠. 벽면 가득 화면이 붙어 있었고 그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시드 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경보가 울렸을 때 저 화면이 온통 붉은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한 발, 두 발이 아니라 수십 개가 한꺼번에요. 우리 도시 위로요. 저 아래에는 100만 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제 가족도 있었어요. 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패트리엇이 먼저 응사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걸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화면을 보는데 붉은 점 몇 개가 요격을 뚫고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새벽에 정유 탱크 하나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불빛이 벙커 화면에까지 비쳤어요. 라시드 준장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여온 그 한국 미사일 포대가 응사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미국 패트리엇도 놓치는 걸 한국 거라고 잡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잡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마하7로 떨어지는 그 점들을 정확히 들이받아서요. 39발 중에 38발을요. 동이 틀 무렵 우리 도시는 살아있었습니다. 조사관님, 저는 그날 밤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 도시를 지킨 건 미국이 아니었어요.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동맹국들에게 패트리엇을 팔아온 사람입니다. 미국의 방패를 자랑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제 앞에서 한 나라의 사령관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자기 도시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망이 아니라 그냥 담담한 사실로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준장님,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한국 미사일을 더 보내달라고 하신 겁니까? 우리가 가진 걸 그날 밤 거의 다 썼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밤이 오면 저는 우리 도시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걸로 막고 싶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 거든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면 됩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도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한 나토 분석가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왔어요. 그날 밤 데이터를 보고 자기들도 충격을 받았다고요. 천궁을 들여온 다른 나라들도 조용히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헤일이 그걸 덮으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그 미사일이 지킨 사람들은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헤일은 이걸 덮으려 한다. 그런데 나는 이제 이걸 못 본 척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가장 이상한 단서와 마주합니다. 천궁은 표적을 만나도 폭탄을 안 터뜨린다는 사실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전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날 밤 천궁이 표적을 잡을 때 폭탄을 안 터뜨렸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던데 그게 맞소? 맞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거의 안 터뜨립니다. 그냥 들이받습니다. 강철 미사일이 마하7로 떨어지는데 거기다 박치기를 한다고
같이 부서지기만 할 것 같은데.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 방식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표적 근처까지 가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파편이 우산처럼 쫙 퍼지면서 표적을 찢는 방식이죠. 느린 비행기 잡을 때는 그게 잘 통했어요. 그런데 마하 7짜리한테는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오? 너무 빠르니까요. 폭탄 터지는 타이밍이 1000분의 1초만 어긋나도 파편, 우산이 펴졌을 땐 표적은 이미 저만치 지나가 버립니다. 우산만 허공에 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폭탄을 안 쓰고 미사일 본체로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아서 부딪히는 힘 자체로 부숴버리는 거죠. 저는 그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최신형엔 그걸 쓰니까요. 부딪히는 힘,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빠를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작은 총알도 충분히 빠르면 두꺼운 철판을 뚫잖아요. 작은 게 빠르면 큰 걸 부수는 겁니다. 떨어지는 탄도탄이 마하 7 올라가는 천궁이 마하 4.5,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니까 상대 속도는 마하 11이 넘어요. 야구공 2개를 전력으로 맞부딪히면 둘 다 박살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수십 배 더 빠를 뿐이죠. 그 속도로 부딪히면 강철탄두든 우리 요격탄이든 둘 다 원자 단위로 분해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최신형과 같았어요. 그런데 장교가 화면을 한 번 더 돌렸을 때 저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궁이 표적과 부딪히기 직전 본체에서 작은 폭발이 한 번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건 또 뭐요? 폭탄 안 쓴다며. 박치기로 부수는 게 기본인데요. 장교가 말했습니다. 충돌 직전에 본체에 달린 작은 탄두가 한 번 더 터집니다. 박치기 직전에 파편을 한 번 더 뿌려주는 거예요. 박치기로 한 번, 파편으로 또 한 번. 2번 잡는 셈이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걸 베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박치기 방식에 한 겹을 더 얹은 거였어요. 박치기가 혹시 빗나가도 그 직전에 뿌린 파편이 표적을 한 번 더 긁는 겁니다. 안 잡힐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베낀 게 아니라 개량한 거였습니다. 한 발 늦게 출발해서 한 발 앞서 나간 거예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보좌관이었어요.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조사관님, 큰일 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원본 데이터하고 해일 쪽에서 돌리는 공식 요약본을 한 줄 한 줄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패트리엇이 놓친 기록만 정확히 골라서 지워졌습니다. 천궁이 그걸 받아낸 부분도요.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작정하고 손을 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보좌관이 이어 말했어요. 그날 밤 현장에 있던 우리 미국 측 연락 장교 한 명을 찾아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위에서 입 다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요. 받지만 말하지 말라고요.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천천히 끌어올랐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힐 만큼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더 이상 어느 미사일이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기록을 지우고 그걸 본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해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 미사일의 체면과 거기 걸린 그 막대한 돈을 지키려고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청문회, 모든 걸 공식 기록 앞에 올리겠다. 지워진 데이터도 입막음 당한 증언도 그날 밤 마하치를 잡은 그 미사일의 진실도 전부 해일이 저를 막으려 들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제 자리가 흔들릴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막아줬기 때문에 패트리엇을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청문회로 가기 전에 저는 마지막 단서 하나를 더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가 제 30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천궁의 진짜 심장은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소. 제가 작전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마하 7로 떨어지는 점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따라가서 정확히 부딪힌다고 했잖소. 그렇게 빠른 점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요? 장교가 저를 데리고 작전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지 안쪽에 서 있는 컨테이너만 한 덩치의 장비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저 레이더가 진짜 심장이에요. 저는 잠깐 의아했습니다. 미사일에 눈을 달아보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땅에 박힌 안테나 하나가
그 빠른 점을 본다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옛날 레이더 아시죠? 장교가 말했습니다. 큰 안테나가 빙글빙글 돌면서 전파를 쏘는 거요. 영화에 자주 나오잖습니까? 알지. 평생 봐왔소. 그게 마하 7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안테나가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방향을 비출 때쯤이면 마하 7짜리 표적은 이미 다른 동네에 가 있어요. 회전하는 등대 같은 거죠. 등대가 한쪽을 비추는 동안 빠른 배는 벌써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저도 아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 레이더는 안 돕니다. 장교가 그 컨테이너 같은 장비를 가리켰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대신 금연에 작은 송신기가 수천 개 박혀 있습니다. 그 수천 개가 언제 전파를 쏘는지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면 전파가 향하는 방향이 즉시 바뀝니다. 안테나는 그대로 있는데 보는 방향만 전자적으로 휙휙 옮기는 거예요.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쪽만 비추다 천천히 돌아가는 등대 대신 사방에 수천 개의 손전등이 박힌 벽을 세워놓은 거예요. 어느 방향이든 그 즉시 불을 켜서 비출 수 있는 거죠. 돌 필요가 없으니까 마하 7짜리 점도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장교가 말했어요. 저 레이더 한 대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떨어지는 표적을 찾아내고 그걸 추적하고 적인지 아군인지 가려내고 우리가 쏜 요격탄한테 길을 알려주고 요격에 성공했는지 확인까지요. 그걸 전부 저 한 대가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스템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패트리엇 부대 하나를 굴리려면 탐지하는 레이더, 추적하는 장비, PR을 식별하는 장치, 데이터를 주고받는 안테나가 따로따로 필요했습니다. 안테나가 4-5개씩 늘어서 있었어요. 짐꾼 여럿이 각자 다른 짐을 나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천궁은 그 모든 일을 레이더 한 대가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처럼 갑판 위에서 탐지하고 통신하고 추적하고 식별하는 게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손전등 수천 개가 박힌 그 컨테이너만 한 레이더가 사막의 햇빛 아래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동안 올려다봤어요. 더위 때문에 눈앞이 어지러질했는데 사실은 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패트리엇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동맹국마다 찾아다니며 그걸 자랑했고 의회에서 그걸 증언했고 한국이 천궁을 들이밀었을 때는 예산 낭비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한국은 남이 준 도면 한 장을 발사대를 안 돌리고 사방을 막고 옆구리로 방향을 틀어 마지막 1000분의 1초까지 표적을 따라가고 폭탄 대신 박치기로 부수고 레이더 한 대로 모든 걸 보는 물건으로 묵묵히 갈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발사대도 측면 분사구도 박치기도 레이더도 4개의 단서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내가 틀렸다. 한국 짝퉁이 우연히 한 발 맞춘 게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고 조작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날 밤 마하 7을 잡을 자격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것도 패트리엇보다 3배 반이나 싼 값에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문회 준비하시오. 내가 직접 증언하겠소. 지워진 데이터, 입막음 당한 증언, 전부 올리겠소.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사람을 만나야겠소. 이 물건을 30년 동안 갈아 만든 사람들 말이오. 도대체 그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듣고 싶소.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그 레이더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ADD,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헤일이 그토록 덮으려 했던 그 30년의 비밀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문회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 미사일을 30년 동안 갈아 만든 곳 ADD라고 부르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삼엄한 비밀 무기 연구소를 상상했습니다. 철문이 몇 겹씩 닫혀 있고 무장한 경비가 늘어선 그런 곳이요. 헤일이 그토록 덮으려 했던 30년의 비밀이라면 분명 그 안에 무시무시한 뭔가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내받은 방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연구실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책상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빛바랜 도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종이 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거기 백발의 노연구원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라고 했습니다. 작은 체구에 손마디가 굵은 분이었어요. 평생을 한 가지 일에 매달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그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목소리에 담긴 결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박사님, 저는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마하치를 박치기로 잡는 물건을 만드셨습니까? 무슨 특별한 기술이, 무슨 비밀이 있는 겁니까? 윤 박사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 벽으로 걸어갔어요. 그가 가리킨 건 액자에 든 낡은 도면 한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오래된 종이었어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30년쯤 전에 러시아에서 받은 도면입니다. 측면으로 방향을 트는 기술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그림 몇 장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이 준 도면 한 장을 들고 어쩔 줄 모르던 후발주자였죠. 저는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평범한 도면 한 장이었어요. 윤 박사가 그 옆을 가리켰습니다. 그 도면 옆으로 벽을 따라 수십 권의 낡은 연구 노트가 책장에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진 노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뒤에 30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 장의 도면을 우리는 30년 동안 갈았습니다. 측면 분사구 하나를 두 종류로 나누는 데만 몇 년이 걸렸어요. 마지막 1000분의 1초에 코를 맞추는 그 정밀함을 얻으려고 실패한 시험만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저기 저 노트들이 전부 안 된 기록입니다. 된 기록은 몇 장 안 돼요. 그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와 함께 이걸 시작한 동료 중에는 이게 마침내 하늘에서 표적을 잡는 걸 못 보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을 저 측면 분사구 하나에만 매달렸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미사일 옆구리에 붙는 그 작은 분사구 하나예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등골이 아니라 가슴 한복판이 뜨거워졌어요. 박사님,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무기는 없었던 겁니까? 윤 박사가 옅게 웃었습니다. 비밀이랄 게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30년을 갈았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한 발 늦게 출발했으니 한 발 더 끈질기게 매달렸을 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낡은 노트들을 바라봤습니다. 헤일이 덮으려 한 30년의 비밀. 저는 그게 무슨 신무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도면 한 장을 수십 권의 실패한 노트로 한 사람의 평생으로 묵묵히 갈아온 그 집요함이 바로 그 비밀이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패트리엇을 이겼습니다. 미국이 못 잡은 걸 당신들이 잡았어요. 윤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기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하늘을 지키려고 만든 겁니다.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누굴 이기겠다는 마음으로는 30년을 못 버팁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패트리엇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이기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30년을 버텼고 그 끝에 세계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결이 처음부터 달랐던 거예요. 저는 연구실을 나오며 그 낡은 도면과 노트들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단 한 줄도 빠짐없이 공식 기록 앞에 올리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워싱턴의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긴 탁자 앞 의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그리고 한쪽 끝에 그레고리 헤일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춤 양복의 금시계, 여전히 다리를 꼬고 입꼬리에 그 오만한 미소를 건 채로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헤일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발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건 조사관은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한국 측에 깊이 관여돼 있어요. 이 증언은 사실상 외국산 무기 광고입니다.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방 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의원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어요. 저는 회의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여돼 있다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로 말하죠. 위원장님,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큰 화면에 2개의 문서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그날 밤의 교전 원본 데이터, 오른쪽은 해일 쪽에서 워싱턴에 돌린 공식 요약본이었어요. 왼쪽은 제가 직접 받은 원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워싱턴에 돌고 있는 요약본이고요. 두 문서를 한 줄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원본에는 그날 밤 패트리엇이 마하 7 표적 여러 발을 놓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표적들을 한국제 천궁이 받아냈다는 기록도요. 그런데 오른쪽 요약본에는 그 부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패트리엇이 놓친 기록만 정확히 골라서 지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옆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 있던 미국 측 연락 장교가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그날 밤 현장에 있던 우리 측 장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입을 다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직접 증언할 겁니다. 연락 장교가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그날 밤을 봤습니다. 그리고 봤지만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헤일의 얼굴에서 그 오만한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그가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교전 환경이 특수했고 데이터 해석에는 여러 관점이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헤일 씨, 기록을 지우는 게 관점입니까? 증인의 입을 막는 게 관점입니까? 당신은 진실이 무서웠던 겁니다. 패트리엇이 졌다는 사실보다 그게 알려지면 당신 회사가 잃을 돈이 무서웠던 거예요. 헤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 나라 방위 산업을 지켜왔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궁지에 몰린 사람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아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지킨 게 아니라 거짓을 지켰습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일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헤일 씨, 데이터 조작과 증인 압박에 대해 별도의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카메라 셔터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헤일은 그 빛 속에서 양복깃을 부여잡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비싼 금시계가 떨리는 손목에서 번쩍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3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보고서마다 똑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어왔습니다. 미사일 방어의 세계 표준은 패트리엇이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저는 미국이 한국의 그 접근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발사대를 안 돌리고 사방을 막는 방식도, 마지막 1000분의 1초까지 표적을 따라가는 그 정밀함도, 레이더 한 대로 모든 걸 보는 그 통합도요. 자존심 때문에 눈을 감으면 다음에 또 그런 밤이 왔을 때 우리는 또 놓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쓰는 내내 한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의회에서 한창 패트리엇을 밀던 시절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위원회에 천궁을 소개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료를 끝까지 보지도 않고 덮었어요. 예산 낭비라고, 남의 도면 베낀 짝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기술자가 화도 안 내고 조용히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윤 박사를 만나고 나서야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지금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는 계속 갈고 다듬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비웃는 동안 그들은 30년을 갈았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자랑하던 그 방패를 한 발 늦게 출발해서 한 발 앞질러 버렸습니다. 저는 그 젊은 기술자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천궁도 마하치를 박치기로 잡는 괴물인데 그들은 벌써 더 빠른 표적까지 잡는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는 한 단계 더 진화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떨어지는 위협까지 막는 물건을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건지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지금도 세계 최고인데 거기서 더 갈고 있다니요. 이쯤 되면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표준이 바뀌는 방식이라는 걸요. 세상의 표준은 제일 화려한 자리에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가 바꿉니다. 한 발 늦게 출발해도 30년을 묵묵히 갈면 결국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누렇게 바랜 도면 한 장이 마하치를 잡는 방패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정확히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패트리엇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그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제일 잘 막는 걸 사랑했던 게 아니라 제 나라 것이라서 사랑했던 거죠. 그 차이를 깨닫는데 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 어딘가 형광등 켜진 낡은 연구실에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도면을 갈고 있을 겁니다. 누굴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하늘을 지키려고요. 그리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 사람으로서 그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70억짜리가 놓친 걸 20억짜리가 박치기로 잡은 그 진짜 이유였습니다. 비밀은 무기가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패트리엇을 30년간 믿어온 미국의 조사관 리처드 모건이 마하치를 박치기로 잡은 그 하늘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도면 한 장을 30년 동안 묵묵히 갈아 세계 최고의 방패로 만든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한 발 늦게 출발해도 끝까지 갈고 다듬으면 결국 세계의 표준을 바꿉니다. 작은 끈기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